이제 이재명의 네. 사법 리스크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이재명의 사법 코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한테 허리 디스크를 5만 원에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500만 원, 몇백만 원 받을 막 걸요. 800만 원 이렇게 예. 받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법상 이거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변호사는 말입니다. 힘없고 정말 돈 없는 사람이 정말 큰 죄를 지어서 제 재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변호사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거든요. 왜 그렇게 받아요 다?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최소한 1,00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네. 예. 그럼 나 이재명인데? 나 다음번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 당신 나 몰라? 일단 수임기부터 쓸게요. 그치? 예, 나중에 하시고. 돈은 뭐 일단 제가 일이 급하지 지금 돈이 급합니까? 사람 괜찮네. 예. 정치에 아니, 일단, 관심 있어요? 아니 뭐 저 변호사들이 항상 관심이 많죠. 아 진짜 아유. 저는 뭐 분이네. 이런 뭐 그 수임료 이런 거 네. 신경 쓰는 그런 변호사로 저를 봐주지 마십시오. 아 사람 괜찮네. 네. 자 일단 그러면 자 계약서 쓰고 네네네. 우리 저 다음번 총선 있는 거 한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저는 오로지 이 자, 정의를 실현하는 거. 이런 일을 해도요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의사는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렇구나 의료법에 다 정해져 있구나. 맞습니다. 숟가라는 걸 숟가라는 게 어기면은 있는데 이거 처벌받아요. 숟가를 어기고 예.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무료 뭐 어떻게 하기가 힘들군요. 진료를 그러니까 병원 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지만 예. 그런 거는 이제 봉사 활동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 말고 봉사는 개인의 수술을 해주면서 이 사람은 힘 있으니까 5만 원 받고 저 사람은 힘 없으니까 500만 원 받고 이러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네. 변호사는 의뢰인이 힘 있고 나한테 내일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나 전관인데 나 전관이라서 도장 한번 찍는데 보통은 3천만 원이거든. 괜찮아. 하지만 당신은 유력자고 내가 정치적으로 지지하니까 100만 원. 이래도 변호사협회 어디에서 징계도 안 내리고요. 네. 현행 법상에 이거는 개인 간의 그 사적 그 거래로 따지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네. 매물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요 네. 대장동 참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장동 변호사만 5명이 7명 공천 받아가지고 예. 5명이 지금 배지를 달았습니다. 네. 박균택, 이건태, 양분남, 김동아 네. 그리고 김기표 예. 해서 깨알같이 이재명 뭐 대장동 변호사 그다음에 네. 정진상 변호사였던 김동아 네. 김용 변호했던 김기표 네. 그리고 또 뭐 양분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리고 또 이건태가 이번에 표적수사법 발의하겠다 그러죠. 명색 네. 검사 출신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대장동 변호사인데 이분들 얼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 재판만 지금 4건이 걸려 있는 거고 또 이재명 재판과 연관성이 있는 재판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를테면은 정진상의 재판, 그렇죠. 김만배의 재판, 이화영의 재판 이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는 재판들이란 야.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변호인단 막 갈아치고 막 이화영 씨 부인이 막 변호사 집어넣고 예. 또 민주당 계열 집어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 이재명 관련된 재판을 하는 사람만 20에서 3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김만배 재판, 정진상 재판, 이화영 재판, 김용 재판 네. 이런 건들을 따지면 사실은 여기에 연관된 변호사들이 40-50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기계적으로만 계산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느냐? 그러면은 돈을 얼마를 이재명은 이 4건의 재판에 변호사 비용으로 얼마를 냈느냐? 변호사 비용하고 국회의원 자리를 준 거는 어떤 관련이 있느냐? 공천을 받게 된 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는 누가 따져보죠? 뭐 언론에서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거 정말 외상 변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상 변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네. 경기지사 시절에 그 네네. 뭡니까 그 형님 뭐 정신병원 네. 그 발언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걸려가지고 당선 무효 직전까지 갔잖아요. 예.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는데 첫 번째 당시 그때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네. 당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맞습니다. 그 변호비만 20억 뭐 이렇게 해당한다는 그때 얘기가 23명이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그 23억 이재명이 어디 있냐? 근데 그거 경기도 돈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개인 돈으로 개인 해야죠. 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맞습니다. 그때는 뭐 그때 쌍방울이 사실 처음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쌍방울이 어떻게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도만 봐도요. 그 경기도지사 선거의 선거법 위반 네, 만 해도 변호사비가 30억, 20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재판 선거법 위반 위증죄 대장동 백현동에다가 네, 오늘 저 대북 송금까지 하면은 네. 수십억일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02년 9월 달에 예. 검찰 수사를 해갖고 변호사비 대납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때 그 네.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했던 분이 네, 어디 그 여관에서 모텔에서. 모텔에서 숨어 지내다가 네, 갑자기 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해내고 나면은 또 예. 나오는 게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이 그때 처음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을 보니까 여기 이재명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더라. 예. 결국은 이것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의혹은 커져갔는데 솔직히 말하면 검찰에서 저는 이게 대납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자기네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말아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저는 드는 거죠. 저희도 과거에 당시에 몇 차례 보여드렸었는데 지금도 뭐 보여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을 보면 거의 다 법조인이에요. 맞아요. 검사, 판사, 그리고 경찰. 그러니까 쌍방울이 당시 지금 나와 있던 이름은 대표적인 게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 있었고 이태영 변호사 지금 있었죠. 그리고 뭐 안부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용철도 있었고 지금 많은 분들 이 이름 오르내리는 분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때 시작된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저 쌍방울에서 나왔던 이 사회이사 명단에 나왔던 인물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단 명단 7명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제 대장동 했던 사람이 여기로 이제 옮겨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박균택, 이태형, 김종근, 이승엽, 김희수, 조상우, 전석진 네. 이렇게 7명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다양합니다. 한번 보면 방금 제가 쌍방울 사회이사 명단에 네. 있었던 대표적인 변호사 한 분이 이태영 변호사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 이태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이사로 그 저기 경기도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명단 이름을 올렸는데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혹의 핵심이 뭐냐면 쌍방울이 대납한 거다 했는데 실제로 쌍방울 사회이사 이름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그 다음에 뭐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전화 통화했을 때 네. 현장에도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인물이고요. 그랬던 분이 지금 또 변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균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가지 않았나? 예, 예. 그럼 법사위원이면서 이재명 재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이분은 문제 아마도 있잖아요. 사임계를 낼 거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뭐 어쨌든 그 법원 전산망에 변호인 7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분 한 분 찾아봤더니 다 대단합니다. 이승엽 변호사라고 되어 있는 이승엽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는데 이 이승엽 변호사는 경기도에서 네. 뭐 예를 들어 해경궁 김씨 사건이라든지 네. 그 여사님 법화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변호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예. 저기 박수영 의원이 지난번에 공개를 했었는데 예, 예. 이분은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면면들이 진짜 화려하게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고 충성도로 치면은 네. 그러니까 면면들은 개인의 이력을 보면 특출난 건 없어요. 개인의 이력 중에 가장 화려한 거는 내세울 거는 민주당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을 왜 공천 줘야 되지? 하는 거는 이재명 변호했다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되게 평들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참 충성도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해 하면 대장동하고 이번에는 또 제3자 뇌물죄 하면 또 이름 올리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를 중심으로 네. 그 거대한 법률 변호 생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성남시장부터 네. 경기도부터 계속 법률 그 사법 리스크를 안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형성이 돼 있고 이 변호사들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당시 도지사 변호를 하게 되면은 경기도 사건을 수임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건은 이재명 사건을 하면서 네. 돈은 경기도 사건을 해서 맞아요. 수임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해왔거든요.